뉴욕시 레스토랑의 실내 영업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주말까지 실내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뉴욕시 곳곳의 접종센터들이 백신 접종 일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료진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뒤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국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국민들에게 비필수적인 해외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100일간의 추방 유예 조치에 텍사스 지방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4만 6,640명 늘어난 2,554만 461명, 사망자는 4,205명이 늘어 42만 7,51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1,040명이 늘어 135만 8,707명, 사망자는 182명이 늘어 4만 2,72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830명이 늘어나 67만 1,781명, 사망자는 133명이 늘어 2만 1,105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440명이 늘어 24만 7,339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어 6,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레스토랑의 실내 영업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쿠오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뉴욕주의 양성 판정률이 많이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실내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주 저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개선되면서 많은 지역이 오렌지 존과 옐로우 존에서 해제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보건 담당자 그리고 레스토랑 관계자들과 함께 주말까지 식당 실내 식사 재개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수용 인원의 25%를 허용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시기와 방법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연말 연휴에 영향을 받은 양성률과 입원율의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7.94%에 달했던 7일 평균 양성률이 5.64%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브롱스의 경우는 6.98%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양키 스타디움과 백신 접종소 개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수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서는 총 42건의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뉴욕시 곳곳의 접종센터들이 백신 접종 일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접종 중단 사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뉴욕시는 코로나19 2회차 백신분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주치의 2회차 백신 10만 회분을 1회차 백신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어 이번 결정에 따라 만약 연방정부가 충분한 백신 공급을 조속히 늘리지 않는다면 2회차 백신 접종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신속한 공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오늘까지 뉴욕시는 67만 3,405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다음 주부터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이 30%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도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주 저녁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대형 접종소 6곳 가운데 버겐 카운티와 글루체스터 카운티에 설치된 2곳이 백신 부족으로 인해 25일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주당 10만 회분의 접종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량만 충분하다면 현재 뉴저지에서는 주당 최대 47만 회분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료진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뒤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타애나의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기사로 일했던 60세 팀 주쿠 씨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오늘 지역 매체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습니다.
주크 씨는 지난 5일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몇 시간 뒤 호흡곤란과 배탈 등 이상 반응을 일으켰고 응급실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세와 우려성 심부전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에 이상을 보였고 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사망했습니다. 부인 로셸 주크 씨는 남편이 고혈압에 약간 과체중이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시관실은 주크 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선 산부인과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이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16일 만인 지난 3일 뇌출혈로 사망해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의 한 주민이 백신 접종 이후 몇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서 이 주민의 신원과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각종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국무부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참고자료에서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비필수적인 해외여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외국에 장기간 갇혀 있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의료비를 조달하는 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권고는 미국이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게 사흘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시행한 당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하루 전 자료에서 1월 26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2세 이상의 모든 항공편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나 회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외에도 미국에 도착한 뒤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격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 26개국, 브라질 등에 더해 남아공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대다수의 학교가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 조치만 취한다면 학교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가을 대면 수업을 재개한 K에서 12학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생활시설이나 밀집 직장에서 자주 관찰됐던 가파른 확산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6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도 게재됐습니다. 보고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9만 명이 넘는 노스캐롤라이나 11개 구역을 인용했는데 지난 가을 9주간 학교에서 보고된 감염은 32건이었습니다. 이는 학교 밖 감염 773건과 크게 비교됐고 학교 내 확진도 교사나 학생 간의 전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스콘신 시골 지역 학교 17곳 역시 지역사회보다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다만 CDC는 이런 결과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DC는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무증상 감염자 식별 및 격리 추적, 검사 확대 등 학교에 권장되는 모든 확산 완화 조치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 활동과 모임 등은 계속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대다수의 학교가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들이 교실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노후 건물 환기 시설 개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1,300억 달러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100일간의 추방 유예 조치에 텍사스 지방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이 추방 중지 조치를 내렸는데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드루 팁턴 텍사스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민국들에게 대부분의 추방 중단을 지시한 국토안보부의 명령을 금지시켜달라는 지난 22일 텍사스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잠정적인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팁턴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간의 추방 중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팁턴 판사의 금지 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약 1,100만 명의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계획을 포함해
이민 옹호론자들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한 바이든 행정부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데이빗 페코스케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협에 초점을 맞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 지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추방 중단 조치로 아낀 여력을 더 중요한 다른 조치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추방은 국토안보부의 업무 우선순위상 국가안보 다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100일간의 유예 조치는 22일 발효됐고 11월 이전 무단으로 미국에 입국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팁턴 판사는 이번 자신의 명령은 텍사스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유예 이전 현상 유지를 위한 연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민주당이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인 합의를 원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긴 하지만 정 안 되면 동의 없이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다음 주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합의를 원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과 계속 부양책 안건을 조율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힘을 이용해 다음 주 법안을 처리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발할 경우 예산 조정 권한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은 상원 가결에 필요한 60표가 채워지지 않아도 단순 과반으로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원 예산위원장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협력해온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조정권을 활용해 자신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이르면 다음 주 예산 조정 패키지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경기 부양안 통과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공화당과의 합의를 우선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간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는 백신 보급과 학교 개방 방안, 각 가정에 $1,400씩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5년에 걸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경제의 앞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행에 달려있다며 백신 보급이 경제 회복을 좌우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 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7번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다시 주춤하면서 제로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경제활동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며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들이 집중적으로 약해졌다고 말하고 경제의 앞날은 바이러스의 진행 경로에 달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여기에는 백신의 진전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 경제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연준은 완전 고용과 2%의 장기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물가가 2% 목표를 크게 밑도는 만큼 향후 일정 기간은 2%를 다소 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튜브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의 동영상 업로드 차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계정은 광고 수익 창출을 막았습니다. 26일 유튜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12일 지속적인 폭력 가능성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원스트라이크 조치로 7일간 동영상의 업로드를 막는 일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치는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 여파 속에서 결정됐고 이후 지난 19일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연장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연장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이비추의 유튜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폭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채널은 계속 정지 상태일 것이라며 향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의 계정을 상대로도 일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과 달리 줄리아니 계정은 동영상 업로드 자체는 가능하지만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막았습니다. 유튜브는 줄리아니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여러 차례 포스팅하고 정책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0일간 유지되고 줄리아니는 이 기간 유튜브에 항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후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에 한국계 정박이 임명됐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합류한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자리에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 다시 봉사하고 드림팀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맡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보당국 분야 23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리며 한반도 관련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연방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킴 의원은 외교위의 배정을 발표하고 강력한 외교위에서 이민과 외국 정책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관점을 펼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고 있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꿈을 성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주당 위원회는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시의 한인 국세청 조사관이 신분 도용과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IRS 조사관 브라이언 조 씨가 업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도용해 이득을 취했다며 조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도용한 신분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허위 해외 세금 보고와 소득 및 재산을 부풀린 해외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맨하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고급 콘도를 구매했고 해외 은행 계좌에서 수십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실은 지난주부터 노인을 위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가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벨론 시의원은 프로그램을 위해 14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고 서비스는 기금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퀸즈 클리어뷰 셀프센터 718-224-7888에 전화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